자녀가 집을 사겠다고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자니 마음이 아프고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최대 4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면서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조건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지혜스쿨입니다. 요즘 자녀 세대가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부모 입장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좀 보태줄게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돈을 건네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면 세무당국은 반드시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가 수억 원짜리 집을 샀을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죠. 그때 부모한테서 받은 돈이 증여로 판단되면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의 돈을 건네더라도 주는 것이냐 빌려주는 것이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빌려주는 구조를 만들면 4억 원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줬다면 그 이자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보고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쉽게 계산해 볼게요.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면 연 4.6%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자녀가 얻는 이자 이익은 약 9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20만 원, 1,000만 원에 못 미치죠? 그래서 세금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빌려줄 수 있는 최대 무이자 금액을 거꾸로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부,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2억 원씩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은 이 두 거래를 별개로 봅니다. 아버지가 빌려준 2억 원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거래, 어머니가 빌려준 2억 원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거래입니다. 각각 이자 이익이 920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합쳐서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금액만 맞춘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무당국은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빌려준 돈이 맞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를 빌려주는지, 언제 빌려주는지, 언제까지 갚을 건지, 이자 조건은 어떤지, 이 네 가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부모 각각이 빌려주는 구조라면 계약서도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국세청 조사를 받을 때 급하게 만들어낸 서류라는 의심을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돈의 흐름이 투명해야 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거나 다른 가족 계좌를 거쳐 돌아가는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계좌 이체 기록 자체가 거래의 증거가 됩니다. 셋째, 자녀의 상환 능력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액을 빌려놓고 갚을 방법이 없다면 세무당국은 의심합니다. 직업, 연봉, 향후 소득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갚을 계획이 30년, 40년 후 한꺼번에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제3자 사이에서는 절대 이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요. 과세당국도 그렇게 봅니다.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실제 송금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게 거래의 실질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려주는 부모의 자금 출처도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실제로 그 돈을 빌려줄 재산적 여력이 있었는지, 그 돈이 어디서 형성된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명의상 재산이 거의 없는데 거액을 빌려줬다면 또 다른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미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께 특히 중요하냐면 바로 이 시기에 자녀의 주택자금 지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인 시점이고 자녀는 사회에 막 나와 집을 마련하려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기는 본인의 노후 생활도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리하게 자녀를 도우려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되 세금 없이 그리고 내 노후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이 바로 그 해법입니다. 부부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구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류와 실질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증여세도 없고 절세도 되고 자녀도 돕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은 원칙적인 방향만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집집마다, 자산 규모마다, 자녀의 소득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비용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세금 몇 천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집 마련을 도와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막연히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오늘 내용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준비된 지원은 자녀에게 힘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지원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면서도 자녀를 현명하게 지원하는 방법, 알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오늘 제대로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50대부터 80대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